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추석 이후, 즉 이제 하반기죠. 이제 9월이 지나면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 2040 플랜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2040 플랜에 한강변 일대 이 기존의 35층 룰을 좀 폐지를 하고요. 요거를 50층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발표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강변 일대는 그 가치가 뭐 지금도 높지만은 더 높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설명 자료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와 있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35층 룰 없앤 오세훈표 서울 플랜 뭐 다음 달에 나온다라는 건데 뭐 다음 달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정정 보도에서 서울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서울시는 35층 그 높이 기준을 포함해가지고 미래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 공간 정책을 담는 2040 서울 플랜을 연내 이제 완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즉 오세훈 시장이 35층 룰 폐지 원칙은 이미 섰고요. 2040 서울 플랜에 반영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나온 거고요. 즉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 35층 룰 충고 제한을 폐지해가지고 연말에 발표를 할 겁니다. 서울시 법정 최고 도시기본계획이에요. 2040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 플랜인데 이게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5층 룰을 좀 폐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까지는요. 현재 기준입니다. 요게 현재 기준을 보면은 획일적인 높이죠. 아무래도 35층으로 룰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 느낌의 획일적인 어떤 건물의 경관 구조만 나오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조망을 좀 가리게 되죠. 사실상 이런 뭐 산에 대한 조망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한강의 조망 자체를 일부 세대만 독점을 하게 되고 좀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35층 룰을 좀 폐지해가지고요. 고층으로 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에는 좀 중간층 그리고 저층 이렇게 짓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빌딩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미려하게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좋은 게 기존보다 용적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용적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다 보면은 건물 사이의 동간 거리도 이제 굉장히 넓게 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조망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산 조망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주제와도 같은 한강의 조망을 많은 세대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카이라인도 물론 좋아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잠실주공 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한 건데, 요게 보시면 롯데타워고요. 이 고층이 50층 이상의 빌딩이 있고, 그 44층, 뭐 20층, 뭐 15층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짓다 보면은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한편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이 이제 23일부터 이제 공모해요. 그래서 후보지를 25곳 뭐 내외 뽑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많이 좀 기사에서 보셨고 뭐 저도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날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신속 통합기획, 이 민간 재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공모일 23일로 이미 좀 확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확정했다라는 얘기는 23일 이후에 신축 빌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하게 되는 것을 사게 되면은 현금 청산됩니다. 그 이전 걸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더 앞당기려 했지만은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23일부터 해가지고 뭐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공모를 접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신림 1구역을 찾았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50곳, 100곳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한 25곳 정도만 1차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많은 지역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리스트를 좀 참조하시고요.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구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은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택 상황을 보면은 이 노원이 지금 계속 많이 오르다가 다시 강서 쪽으로 불이 좀 옮겨 붙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노원의 아파트 값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강서 쪽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지금 마곡의 뭐 개발 영향도 있겠지만은 강서 일대가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옮겨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의 지금 아파트 주택 상황을 보면은요, 역시 세종시만 아주 소폭 하락을 하고 기타 다른 지역들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도 보면은 0.2 이상 상승한 그런 붉은색 지역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강서 일대가 지금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대책을 또 내놨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면적을 좀 키워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오피스텔은 살만하다 정부에서는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그 대체 상품인 거지 아파트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정부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은 시장은 전혀 반응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된 정책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정부가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양질의 이런 주택이 아니라 시장의 니즈와는 전혀 다른 뭐 오피스텔의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넓혀주겠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통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중반이시고 현재 2주택자라고 하십니다. 예, 다주택자이시네요. 그래서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로 이제 조그만한 주택을 좀 매수 고려하고 계시고요. 현금을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합정동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를 보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도 잘 없고 위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역을 봐야 되는지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위치를 한 곳 좀 살펴보겠고요. 어떤 지역을 검토해야 되는지 합정동 일대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디를 좀 보면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합정동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요, 이 망원 합정이죠. 아무래도 다른 지역 대비 실질적으로 아직 개발이 좀 덜 됐고요. 실투자금 자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변에 투자를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어떤 높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기타 이런 다른 지역들은 이미 시세가 워낙 높고요. 물론 투자성이 아직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막 10억 이상의 그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합정이나 뭐 아래 당산이나 뭐 자양동 일대나 이런 지역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독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정 일대를 문의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합정동 일대를 보면은 뭐 망원동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합정동에 대해서 한 두 곳 정도를 어디를 보면 되올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한강변 지역이에요. 한강변 일대, 합정동 8번 출구 쪽에 나오시면 이제 한강변이니까 여기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안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산초등학교 앞쪽에 해당하는 지역 저층 주거지를 좀 소액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합정동 일대는 크게 요 두 지역이 현재 개발 움직임이 있으니까 요 두 지역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외에 또 지금 최근에 이 민간 재개발 참여 추진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한강변이 좀 있어요. 한강변 일대를 좀 살펴보면은요. 강동구 고덕 1구역이 이렇게 있죠. 강동구 고덕 1구역도 있고, 아래쪽을 쭉 내려와 보면은 송파구 풍납동 일대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자양동 4동 일대 1구역, 2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같은 지역이니까 좀 묶어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영등포구 일대 양평동 6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납동 같은 경우에 약간 물음표이긴 한 게, 해당 지역 일대는 아무래도 좀 유적
입지의 이슈가 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물음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은 맞는데 이런 유적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제외를 하면은 강동구 고덕 일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양 사동 일대, 그리고 세 번째가 양평동 육가 일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간략하게 좀 노후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죠. 여기도 지금 최근에 동의율이 30% 이상 거쳤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획, 좀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양 1구역하고 이제 2구역이 있겠죠. 해당 일대도 최근에 또 다시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뭐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과연 개발이 향후에 될 건지 뭐 안 될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양평동 육가 일대입니다.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좀 적긴 한데요. 여기도 이제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블록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블록만 좀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해당 일대를 좀 소액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제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을 포함해가지고 2040 서울 플랜 수립을 연내 완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35층 높이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세훈표 재개발이 23일 공모 후보지를 약 25곳 내외 선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공모 기준일은 9월 23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축이 된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합정동 일대를 문의하셨는데요. 합정동 일대는 요 합정역 8번 출구에 이제 한강변하고 성상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거 외에 최근에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이 고덕 1구역이 있고요. 그 자양 사동 일대 1구역, 2구역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양평동 육가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